뭐 기책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보거나 미미하다 뭐 이런 얘기를 쓰실 때 이 결정례를 또 인용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까 장충금 그 용도의 사용 등은 아니다, 용도 내로 쓴 거다, 이 스토리텔링 1차적으로 기억하시고, 이제 부과받는 대상인데요, 관리주체에게 부과되면 아니다, 이거 다 입대위가 선정한 거다, 이 주장하시면 되고요. 마지막으로 입대위에게 부과됐을 때 우리 기책사유 경미하다, 뭐 우리가 활동이 다 있다, 뭐 이런 거를 최대한 어필하실 필요가 있으세요. 자, 그래서 이렇게 그 장충금 쪽은 그 순서대로 컴퓨터로 가져왔고요. 이 사건도 제가 진행했던 사건이에요. 두루두루 나오죠. 저도 더 왔는데 오늘 시간 관계만 짧게 가져왔는데, 자, 이거는 우리가 내야 될 사람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선거관리위원회 지원 업무 누가 해주고 계세요? 소장님들이 해주고 계신 건 맞아요, 인정. 근데 우리는 선거관리위원 아니잖아요. 동명대표자도 아니잖아요. 자, 보세요. 선거관리위원 행촉을 위한 입주자등의 서면 동의서를 우리 규약에 보시면 여기 나와 있다시피 선거관리위원회 내지 입주자 대표에 제출할 뿐 우리가 조력한다고 해서 우리한테 제출하도록 규정이 안 돼 있어요. 규약 한번 열어보시면 제가 암기하고 있질 않지만 제가 이 사건 진행할 때 규약을 일일이 다 짚었거든요. 그 해당 단지마다 규약의 어떤 규정이 몇 조고 이건 다 다르기 때문에 제가 이 결정례로만 가져왔는데, 그래서 제가 마찬가지로 저는 항상 그 마인드가 그래요. 이게 선례가 나와버리면 동료소장님한테 여파가 커지기 때문에 이거 이상한데 하면 전 무조건 지르고 봐요. 변론을 해버리거든요. 자, 보시면 공동주택관리법 93조에서 우리가 뭐 시정명령도 그 자료 제출 의무 규정도 있어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그 중에서 그 지자체가 소장님한테 이 서면 동의서 등을 제출하라고 그 주택관리업자, 위탁관리여서 주택관리업자에게 뭐 시정명령인가 내렸거든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거를 보관하고 있다는 전제하에 자료 제출을 근데 할 수는 없다 이렇게 찜찜하니까 버티시는 것보다 이거 애당초 우리 보관분석부터 체크하셔야 돼요. 우리가 당연히 보관하고 있다 생각해서 자료 제출하라는 어떤 이런 자료 제출 요청이 들어오면 멈춰서 생각하셔야 된다고요. 이거 우리가 보관하는 문서가 우리가 아니라 입대회랑 선거관리위원회한테 내놓으라고 해야 될 수 있는 문서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사건은 자료 제출 의무가 있다는 전제하에 관리주체에게 주택관리업자에게 자료 내라고 했는데 제출 안 한 거예요. 그 거부했다는 이유로 과태료를 부과받았거든요. 근데 제가 그렇게 흔든 거예요. 저 서면 동의서 등은 그 우리 관리주체가 보관하는 문서가 애당초 아닙니다라고 쌀을 잘라버렸거든요. 그게 받아들여진 거예요. 보시다시피 해당 자료를 보관하고 있거나 이를 적법하게 확보할 권한이 있음을 전제로 하는 것이지, 그렇지 않은 사람, 엄한 사람도 주고 자료 내라고 왜 그 명령행위가 이 소리 나온 거거든요. 이해되시겠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뭔가 우리가 위반행위라고 하면 그 위반행위가 진짜 위반행위인지 잘 짚으셔야 돼요. 아까 제가 장충금이 용도의 사용일 때 아닌데 용도 내 사용 맞는데 이렇게 흔들거나, 두 번째로 자료 제출하라고 하는데 이거 우리가 협조 안 했대요. 가만 보니까 우리가 보관하는 문서 아니거든요. 그럼 우리가 자료 제출 의무가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런 것들을 꼭 체크해 보시라고 제가 어쨌거나 장충금 중심으로 하는 이런 쌀을 자르는 것들도 좀 가져와 봤어요. 자, 마지막으로 이제 규정했고 하는 일정, 이제 실무만 컴팩트하게 이제 그 한 10여 분 이내로 남았는데 이것만 보여드리고 마무리할게요. 자, 과태료 부과 예정 공문이 오면 의견 제출서 내시고, 과태료 부과 확정 공문이 오면 이의시청서 내신다고 했죠? 이걸 오늘은 그 서비스로 화면에 다 떠보여드려서 가져왔어요. 그 서식까지. 자, 근데 스토리텔링을 그려드릴게요. 자, 과태료를 공무원이 부과를 합니다. 원고가 소재기하는 거랑 같은 거예요. 그러면 피고가 답변서를 내요. 우리도 의견 제출서 이의시청서를 내요. 누구한테? 지자체 공무원한테. 그러면 원고가 소를 제기했는데, 소장을 냈는데 피고가 답변서를 냈어요. 원고가 이 답변서를 보고 어머 훌륭하네 하면서 소 취하해주나요, 여러분들? 그럴 사람 잘 없겠죠? 그럴 거면 법대로 하자 하면서 법원까지 안 갔을 거예요. 자, 우리 과태료를 부과하는 지자체 공무원이 이 의견 제출서, 이의시청서 우리 소장님들이 이렇게 뭐랄까 조력해 주셔서 예쁘장하게 냈는데 꿈쩍을 안 하는 게 당연해, 아니면 과태료 부과 취소하는 게 당연해요? 꿈쩍을 안 하는 게 보다 당연하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 포인트, 여러분들이 부과 대상인 경우는 생각
먼저 이 괴롭힘의 근원은 여러분들도 전문가셔서 그래요. 그래서 이때의 주택관리 업자에 부과받은 것도 소장님한테 또 서면 지원 같은 거 받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멈추실 필요가 있으세요. 일단 안 하시면 최고 좋지만 이 전문가로 조력을 해주시거든 이 흐름을 알려주고 내가 투입되는 거랑 아닌 건 큰 차이가 납니다. 자 보세요. 이 소리를 그대로 하신 거예요. 원고가 소재리에 있는데 피고가 다 뺏어서 내는데 소치야 잘 안 한다는 예시를 들어주세요. 그럼 지자체 공무원이 괜히 과태료 부과하지 않거든요. 부과했는데 우리가 서면을 2차례나 내도 꿈쩍을 아마 안 할 거다. 그렇지만 이게 법원에 올라가면 어떻게 돼요? 원고 피고를 앞에 두고 법원이 중립적으로 판단해 주잖아요. 우리의 의견제출서 2심사서가 이제 법원으로 넘어가면 중립적인 제3자인 법관이 판단을 해줄 거예요. 우리는 그때까지 달려야 된다라고 하고 그래서 지자체 단계에서 꿈쩍을 안 해도 그건 내 잘못도 아니고 그냥 누구나 다 그런 난관을 거친다라고 디테일한 주택관리 업자에게 고지를 한 다음에 그래도 제 지원이 필요하겠습니까? 라고 하면 그때 투입되셔야지 소장님이 힘들게 의견제출서 2심사서 냈는데 꿈쩍을 안 하는 걸 갖고 불똥이 튀면 절대로 안 돼요. 기분 좋아요? 나빠요? 굉장히 나쁘잖아요. 내가 내일도 아닌데 도와줬는데 아니 뭐 꿈쩍도 안 하네 이런 건 당연한 건데도 당연하지 않게 생각하면 그거는 나한테 불똥이 튀고 내가 괜히 자괴감이 들 수 있어요. 그래서 이 흐름도를 이해하시고 제가 일단은 떠먹여 드릴게요. 서식이나 등등에 대해서. 일단 아까 질서위반행위 규제법 3조 1항 그 행위시의 법령이 아니라 법 유행 따른다가 가장 중요한데 이거 보시다시피 이렇게 의견제출서 내라고 그 부가 예정 공문 왔을 때 옵니다. 그 논거 중에 하나고요. 자 여러분들 20% 자진 납부 시에 강경해준다라는 것도 그 납부하라는 고지서 중에 적혀 나오잖아요. 자 근데 여기 이 강의실에 어떤 예쁜 꼬맹이가 들어와서 제가 시끄럽게 떠드니까 사탕을 안겨주면 걔가 예뻐서 사탕을 준 거예요? 조용히 하라고 준 거예요? 조용히 하라고 준 거죠? 여러분들이 자진해서 납부하면 20% 강경을 해준다는 건 여러분들이 예뻐서 강경해주는 거예요? 조용히 하라고 강경해주는 거예요? 조용히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무슨 말이냐? 자 보세요. 내가 20% 강경을 해야 되는 사건도 있어요. 이거 빼도 박도 못하게 과태료감이면 차라리 20% 강경하는 게 나은 선택도 있어서 저는 존중합니다. 근데 그걸 납부하는 순간 납부하는 의미를 기억하셔야 돼요. 납부하는 순간 내가 낼 돈을 인정하는 거기 때문에 의견제출서, 이의신청서 등을 통한 불복 절차를 밟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조용히 해라라고 준 혜택이기 때문에. 자, 그 규정이 어디 나와 있냐? 여기 나와 있어요. 18조에 강경된 과태료를 납부한 경우, 즉 자진 납부하는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및 징수 절차는 종료한다라고 되어 있죠. 근데 문제는 고지서에 이런 게 안 적혀 있어요. 20% 강경만 적혀 있지. 그래서 제가 힘은 없지만 이 18조 이하 징수 절차가 종료된다라는 것을 꼭 고지해 주십사라고 지자체 공무원들한테 말씀드리고 다니고 있어요. 아무튼 여러분들 알아주세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없다는 사실을. 자 그리고 의견제출서는 뭐 이런 문서 소식에 어떤 양식이 올 거예요. 지자체에서. 네, 이런 식으로 예정된 처분이 위법 부당하다는 사실관계랑 그 다음에 비례 원칙 중 과잉 조치에 해당되는 점, 그 다음에 이게 진행될 경우에 주택관리 업자는 선정 지침에 따라서 처분 건수가 선정 평가표에 반영이 되니까 굉장히 불이익이 심하다. 이거 법원 보라고 그 문구는 저는 항상 적거든요. 관리업자에게 부과될 때 그런 것들 쭉 적어주시면 좋아요. 그 다음에 이렇게 의견 제출 기한 내에 의견 없을 경우에는 없는 것으로 간주하니까 턱대기만이라도 반드시 내주셔야 불복 절차를 이어나가실 수 있습니다. 법원까지 넘기시려면. 그 다음에 이제 이의 신청하시는 것은 과태료 부과 확정 공문이 왔을 때 내시는 문서. 그래서 이게 근거 규정이고 이런 서식을 살펴보실 수 있겠다라고 참조해 주시면 되고요. 문구는 제가 똑같이 적었어요. 아까 의견 제출서랑 동일하게.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법원 넘어갔을 때 구조만 잡아드리고 바로 마무리할게요. 벌써 이제 2시가 돼서. 자, 과태료에 대해서 이렇게 의견제출서 이의신청서 내면 이 기록이 몽땅 법원에 올라가는데 법원에서는 형식적인 약식 재판으로 과태료 얼마라고 또 올 거예요. 그럼 그걸 받은 날이 예를 들어 금요일이다. 그러면 그 7일 내라는 의미는 다음 주 금요일까지 반드시 법원에 또 약식 재판에 대한 이의신청서라는 문서를 내셔야 돼요. 껍데기만 내셔도 돼요.
그래서 내가 법원으로부터 과태료 얼마 받으면 그게 재판이 열리지 않은 채 그냥 서면만으로 나오는 과태료 어떤 그 재판 결과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약식재판에 이의신청사라고 수요일날 받았으면 수요일 다음 주 수요일까지 반드시 내셔야 이제 진짜 재판이 열려요. 그래서 반드시 내셔야 됩니다. 그냥 껍데기만 내시고 이것처럼. 그 다음에 이런 약식도 있어요. 그냥 껍데기. 이거는 자유롭게 쓰시면 돼요. 내시는 게 중요해요. B7으로. 그 다음에 이제 신문기일이라고 딱 한 번 열리는 게 1년 이상 걸려서 잡혀서 열리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게 1심이에요, 여러분들. 이렇게 열리는 재판이 비로소 1심이에요. 첫 번째 껍데기 그 약식 재판이 1심이 아니라 약식 재판에 우리가 이의 신청해서 열리는 신문기일을 토대로 한 결정이 1심 결과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거에 대해서 마음에 안 든다, 과태료가 여전히 얼마로 부과됐다, 이게 마음에 안 드시면 즉시한 도장을 역시 일주일 내에 내시면 돼요. 월요일날 받으면 언제까지 내야 된다고요? 다음 주 월요일까지. 다 럭키세븐 7일이라 굉장히 빠릅니다. 주말 포함해서 7일이에요, 여러분들. 그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저희 이제 시간을 딱 맞췄는데 여러분들 오늘도 토요일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귀한 자리 나오셨잖아요. 제가 여기 보시다시피 우리가 삶의 터전을 바꾸는 일을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귀하게 해주시는데 그것만으로 여러분 성공적인 삶을 살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좀 더 고충을 항상 마주하는 삶을 겪고는 있지만 그만큼 전문가니까 여러분들 찾아서 관리사무소에 와서 도움을 요청하시는 분들이니까 두루두루 여러분들의 어떤 그 기량을 뽐내주시면 좋겠고 저는 오늘 여기 존재함으로 인해 행복을 느꼈기 때문에 이거야말로 또 성공의 일환인 오늘 추억을 만드셨다. BTS 공연보다 더 이렇게 귀한 소리 남겨서 감사드리고 저도 강의를 들으면서 갈 테니까 궁금하신 질의사항 있으시면 뭐 저한테 잠깐 다가와서 말씀 나눠도 좋겠습니다. 모두 반갑고 또 늦었지만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네, 열강해주신 우리 환영한 선생님께 다시 한번 또 부탁드립니다.